네, 오늘 시그널픽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전에 홍석준 의원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구 행사에 아마 같이 가보신 경험이 네. 있으실 텐데 네. 대구도 상당히 뭐 지지층이 많이 모이고 시민들이 많이 몰려서 화제였는데 어제 부산 간 걸 보니까요. 엄청난 인파랑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는 곳이면 거의 뭐 아이돌 스타 보듯이 뭐 예. 구름 인파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는 것 같죠.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게 사람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사고 날 뻔했는데 예. 소개를 하는데 막 주변에 둘러싸서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때 갑자기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인사를 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네. 야, 이게 참 순발력 있다, 정치 센스가 있다 이런 걸 느꼈는데 또 그 부산에 가시기 전에 이제 그 충북 단양에 구인사 갔지 않습니까? 네. 아니 사찰에서 그렇게 정치인 이름을 연호하는 거 아마 제 기억에 처음 봤습니다. 아, 구인사에서도요? 네. 구인사에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갔을 때도 뭐 많이 인파 몰리지 인파는 않았어요? 몰렸는데 네. 그만큼 이제 뭐 연호라든지 그런 네. 건 상대적으로 좀 적었었죠.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부산 경남을 찾을 때도 여전히 많은 좀 인파가 몰려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좀 인기가 좀 전국적이라는 게 좀 증명이 됐고 또 이게 단순한 뭐 초반에 어떤 컨벤션 효과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일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조를 홍석준 의원님께서. 예, 왜냐하면은 그 1월 17일 날 대구에서 이제 동대구역 3시간 정도 연기를 해야하면서까지 거의 팬사인회 방불케 할 정도 사인을 하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그때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잖아요. 법무부 장관으로 찾으셨을 그렇습니다. 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9월 초에 구로에서 대통령 주재하는 그 규제 혁신 전략 회의에서 제가 한동훈 그 당시 장관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희 지역구에서 몇 분들이 이 장관 한 장관 사인을 좀 받아달라.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좀 사인을 요구하니까 한 장관이 그때 깜짝 놀라면서 정말입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이다 해가지고 누구님이 하면서 이제 사인을 받아줬어요. 네. 그때 아마 사인에 있던 시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인을 많이 하게 된 계기를 제가 좀 마련했다. 아, 이렇게 처음 생각을 사인을 합니다. 받으신 분이다. 이게 홍석준 의원님 말씀이셨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인기가 있는가 보면 물론 뭐 잘생기고 뭐 좀 뭐 스마트하고 옷도 잘 입고 이런 어떤 외모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멘트 하나하나가 의미가 참 남다르다. 멘트 하나가요. 예. 가장 최근에 이제 멘트 제가 의미 있게 보는 것은 이제 김대중 그 대통령 탄신 기념일에서는 좌우에서 해답을 동시에 찾겠다. 뭐 그런 멘트라든지 특히 또 어제는 어떤 정치 혁신 면에서 그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을 때는 네.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까지 다 소급해서 세비를 반납하도록 하겠다. 세비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 그 법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보기보다 굉장히 이제 3대 계급이고 사실 특권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보기보다 옛날에 예를 들면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지고 옛날 KTX 예.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많이 했는데 내려놓으셨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나마 이제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특권이 이제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네. 또 저도 많이 이제 방송에서나 이제 여러 가지 자리에서 주장했지만 그 구속이 된 상태에서도 세비를 받습니다. 이거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 사실은 지금 없어져야 될 그런 어떤 제도 내지는 그 관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제 부산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은 도덕적 혁신 면에서 더 강력하게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최종 근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예.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세비를 이제 받지 않도록 하겠다. 네.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센 어떤 도덕적 혁신의 어떤 의지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 어떤 멘트가 국민적인 많은 공감을 지금 일으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의원이기 때문에 받는 이제 방탄의 어떤 특권들은 좀 내려놓겠다. 이게 한동훈 장관의 가장 큰 이제 그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어제 이 대표 메시지는 좀 어떻게 이 보셨어요? 대표가 예. 빨리 그 회복이 되셔서 이제 병원에 퇴원하신 게 참 그나마 다행이고 사실 이제 저희들 같이 정치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피습을 당했다는 건 참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예.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 말씀은
100% 이제 공감이 가는 이제 말씀이고 이제 제발 좀 그런 이제 말 따로 행동 따로 좀 하지 말고 그걸 말처럼 그렇게 좀 했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그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또 저희 나갔을 때 저희 당에서는 저도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당 공식 그 대변인 논평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탈당하지만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 이제 굿바이를 이제 외쳤는데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어제 소통관에서 민당 의원들은 이제 퇴진해라, 정계 은퇴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죠. 결국은 자기 편일 때는 뭐 무조건 이제 감싸고 네. 자기 편이 아니면은 뭐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정치 문화 이런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저는 참 걱정스러운 게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채널 A에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이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에서 자꾸 이제 보는 어떤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게 되는 예. 어떤 확정 편향적인 그런 어떤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이런 IT 어떤 시스템도 그런 어떤 큰 영향을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 더더구나 정치인들은 너무 지지층만 바라보는 그런 좀 시각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하다가 여기 국회에 보니까 좀 정말 잔잔한 정책 좀 진짜 좀 고민 깊은 정책 이야기를 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막 앞에서 네.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막 목소리 높이고 막 이렇게 해야지 막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심과 그리고 또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는 그래서 항상 정치인들이 그런 좀 유혹에 좀 빠지기 쉬운 이런 좀 시스템을 스스로 좀 조심하고 조금 이제 거리를 좀 둬야 된다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엔 좀 어땠습니까? 그 정성호 의원의 문자. 예, 제가 공개된 이제 부분? 그 네. 문자 메시지를 보고 두 가지를 느꼈는데 첫 예. 번째는 야 정성호 의원의 영향력이 엄청 세구나. 네. 정성호 의원이 뭐 다들 평가하는 이제 친명계의 대표적인 어떤 자장이고 당연히 뭐 현재 특별한 당직은 없지만 이재명 대표를 당 대표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이기 때문에 큰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는 다들 추측은 했지만 야 이 정도였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문자 메시지 내용 하나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존칭을 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정성호 의원은 뭐 이렇게 이제 경으로 낮추듯이 이제 이렇게 했죠. 그 단어로 끝내거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어떤 차원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징계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이제 아예 확정적으로 뭐 엄중 경고 그러면 뭐 이렇다 이러죠. 아예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야 정성호 영향이 생각보다 엄청 더 세구나. 네. 이재명 대표 영향력이 엄청 더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런 점을 하나 느꼈고 두 번째는 정말 그 많은 비명계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은 철저하게 이재명이 사당화가 됐구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죠. 사실은 지금 원래는 당 대표가 지금 사실은 병원에 있으면서 이런 어떤 신경을 사실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근택 그 변호사 부원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친명계 그룹 특히 현근택 부원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서도 변호를 했고 지금은 이화영 부지사의 또 변호를 지금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아끼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컷오프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건 너무 심하지 않냐 대본에 딱 감싸는 걸 보면서 확실히 이런 어떤 그 징계에 있어서 어떤 윤리 심판은 어떤 공식적인 어떤 절차 이르기 전에 좀 가이드라인을 좀 정하면서 이게 결국은 본인과 자기와 친한 그룹은 이렇게 예. 바라보는 이런 어떤 사당화의 어떤 시그널을 확실하게 이번 어떤 문자 메시지로 줬다 입증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반대로 확실히 또 혜택을 받은 분이 있죠. 혜택을 받은 분이요? 윤영찬 의원이 혜택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 예,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진짜 윤리 심판원에서 강한 징계를 뭐 안 하면 안 할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어떤 지역구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윤영찬 의원 봐서는 완전히 나비 효과로 큰 반사적 이익을 얻어서 어제 원칙과 상식에 나머지 분들이 탈당하는데 30분 전에 나는 탈당 안 한다 이렇게 예. 된 것도 그런 어떤 나비 효과의 어떤 큰 어떤 영향인 것 같습니다. 홍석준 의원님이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다 함께 할 걸로 좀 보이세요? 예, 일단 뭐 빅 텐트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뭐 지금 스몰 텐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예. 어떤 과정인데 사실은
정치에 있어서 어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생각 이념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것은 또 현실에서 이제 부딪히는 어떤 황야에 처음 나갔을 때 그런 어떤 느낌일 겁니다. 사실은 같이 할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우도 되는 게 일단은 현역 의원 수라든지 거기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선거가 일어났을 때 이제 기호 몇 번을 받느냐도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어진 자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뭐 당사를 마련한다 그리고 이제 당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좀 규모를 키우는 게 상당히 이제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낙연 대표와 지금 현재 그 민주당에서 나가고 있는 원칙과 상식 어떤 그룹이라든지 또 앞으로 발생하는 이런 그룹들이 이준석 대표의 그 개혁신당과 합쳐질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현실적 필요성은 양자다 지금 느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면서 특히 네. 이낙연 대표는 같이 합치기 위해서 본인이 나서기보다는 본인이 펌프에 이제 마중물 역할도 하겠다 하면서 굉장히 강한 의지는 지금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저희 당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나왔지만 민주당에서 나가는 분들은 보면 이낙연 대표는 사실은 민주당의 지류 실개천 정도급이 아니고 본류 어떻게 보면 이제 원류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는 뭐 사실상 뭐 탈당 정도 아니라 어떤 분당 정도의 어떤 그런 제가 볼 때는 어떤 임팩트 효과가 좀 보여지고 그리고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도 보면은 좀 거물급 인사들이 이석현 부의장이라든지 또 많은 최선 고영 전 시장을 비롯해서 자치단체장이 따르고 있고 또 현역 의원들이 지금 따르고 있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가장 큰 변수가 선거제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병립형 그 비례제를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서 이제 주류가 이제 움직이려 하다가 지금 연동형을 주장하고 있는 많은 또 의원들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병립형으로 되면 또 탈당을 하실 어떤 그런 생각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다시 이 턴을 지금 연동형을 하는 어떤 그런 좀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예. 저는 국민들에게도 좀 죄송스럽고 정치인들한테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앞으로 선거를 90일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게임의 룰도 제대로 못 정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어떤 수준이 아직까지도 참 후진적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10초만 이야기하면은 예. 네. 이게 선거라는 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건데 사실은 위성 정당은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의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까지. 예. 결국은 이제 위성 정당이라는 존재가 사기를 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예. 네.